셋, 수능은 끝났고 새해가 왔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공부했답니다. 수능에서도 정치 1등급 받아서 무사히 최저 등급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리신 글 중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얼마나 절실하니 너의 꿈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니 패기와 용기 어금니 꽉 문 너의 오기는 대체 내 삶 어디에 투자했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글 내용 전체를 다이어리에 써놓고 힘들 때마다 보며 힘을 얻었답니다. 제가 포기했던 시간들은 이제 커다란 기쁨으로 제게 왔답니다. 선생님, 이제 자주 들리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드려요. 2012년 1월 4일 박정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Better Than Yesterday는 뭐 안 들었던 적이 없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가사를 적어다가 또 보고 또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 정아 학생의 글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포기했던 시간들은 공부하느라 그 절실한 목표 때문에 포기했던 시간들은 이제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마음 한구석 힘들고 책 보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면 올해만 그러면 내년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선배가, 대학을 먼저 간 선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여론과 언론 문제풀이 할 시간인데요. 여론과 언론에 관해서 한판으로 개념 정리부터 하고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여론과 언론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요. 그리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바쁩니다. 차근차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요. 막 급하게 막 후두두두 이러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론과 언론이고요. 한판으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몇 번째 주제냐면 11번째죠? 11번째 여론과 언론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개념 정리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 나오는 바로 그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해서 심화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여론의 분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분포 유형. 네, 왜 이러죠? 아침이라 그런가 봅니다. 분포 유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의 분포 유형이 가장 많이 여론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론의 분포 유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합의형이고 하나는 분산형입니다. 분산형과 합의형.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표를 통해서 분산형인지 합의형인지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분산형을 형성하고 있는지 합의형을 형성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산형 여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합의형은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아니면 중립적이든 간에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합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산형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 보수, 그리고 이쪽이 진보, 가운데가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거의 반씩 나누어지는 것.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분산형 그래프가 됩니다. 중립적인 의견은 작고요. 그런데 합의형의 여론 분포는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쪽이 보수고 이쪽이 진보라고 한다면 보수 쪽이 거의 대부분을 가도 이것도 합의형입니다. 반대로 진보 쪽에 거의 모든 여론이 가도 이 모양도 합의형입니다. 또는 보수와 진보는 적고 중립적인 의견이 이렇게 많아도 합의형입니다. 즉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중도적인 입장이건 간에 그렇다면 합의형이라고 부르죠. 보세요.
이렇게 합의형으로 여론이 분포되어 있으면 이 여론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좋습니다. 정책에 반영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여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여론의 분포 유형입니다. 그래프 통해서 말씀드렸고 분산형, 합의형,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합의형까지 말씀드렸네요.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여론의 형성 방식입니다.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까? 형성 방식이에요. 여론의 형성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국가기관이 있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등에 하는 공식적인 국가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국민이라고 써도 되지만 뭐 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등등의 국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론이 위로부터 여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향식 여론 형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면 아래에서 위를 보고 하죠. 상향식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향식 여론 형성은 어디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향식의 여론 형성은 어디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상향식, 하향식 하는 용어들 진짜 많이 나오고 선지에 아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론 관련해서는 분포 유형과 형성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보았어요. 이제 언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부터 볼게요. 언론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까? 한 세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은 어떤 책임 가져야 될까? 공정하게 해야죠.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죠. 첫 번째 공정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에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하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음. 편파적이지 않음.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성은 뭐냐면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해서 추측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입니다. 네, 공정, 객관, 공익성. 사례를 통해서 나오면 이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등등의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 객관성이구나. 문제는 또 막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글이 나오면 공정성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론은 분산형, 합의형, 상향식, 하향식 하는 용어들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지만 언론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 제시문의 내용들을 정말 언어 영역을 하듯이 물론 언어 영역과는 다르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읽어내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론은. 그래서 여러분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공정은 치우치지 않는 것, 공익은 그거,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한 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제시문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중요한 것 뭐냐면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언론의 자유가 정의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의 의미가 뭐냐면 언론이 국가 권력 또는 기업,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간섭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언론의 자유, 어디 큰 권력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 것, 견제가 아니죠. 간섭받지 않는 것, 언론의 자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럼 언론의 자유에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 언론의 자유의 내용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그 들어가는 내용은 첫째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언론이 어떤 억압과 간섭 없이 국가 권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익집단이라든가 등등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 그 나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의 자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판을 못하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편집, 편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내용 두 번째, 편집, 편성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어떤 그림을 맨 앞에 배치하고, 어떤 그림을 맨 뒤에 배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또는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이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편집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어디다 어떤 그림을 붙이고 어떤 인터뷰를 넣고 하는 등등의 편집 또는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대에 보낼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그 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대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비판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었죠. 그렇죠? 하나만 조금 더 써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언론의 상업성. 언론의 상업성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언론의 상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거대 기업화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기업화된다라는 말은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언론의 목적이 이제 이윤 추구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아주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이 잘 팔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잘 팔릴까요? 좀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쪽에 치우친 편파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대 기업화되어 가면서. 그래서 언론의 상업성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언론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 관련해서 이 용어들의 의미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그 내용에 들어간 비판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언론, 대중매체, 여론 하는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해서 선거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선거는 나옵니다. 그냥 꼭 나와요. 두세 문제. 그리고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셋을 비교하거나 이익집단 하나 따로, 시민단체 하나 따로 나오든지 어쩌든지 간에 거기 묶어서 한 문제 납니다. 또 하나, 여론과 언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수능에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6월달 보면 6월달 시험 범위가 우리 3단원 제일 앞쪽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월달.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가 됐죠. 합의형, 분산형, 여론조사 결과, 분석, 여론정치, 언론의 공정성 하는 부분들 매번 출제가 됐었고 9월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도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지금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을 정말 많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출을. 네, 기출의 그 형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볼게요. 보세요. 우리 2009년 6월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 여기 중도라는 말 나와 있고 보수, 진보라는 용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중도. 이렇게 가운데 중자 나와야 텐데.
네네. 중도라는 말의 의미는 치우치지 않음. 아, 선생님이 찾아볼 걸. 치우치지 않음. 네,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보수는 알아요. 보자가 우리나라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 할 때 보. 우리나라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수호하자, 수호하자 할 때도 숫자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를 보호하자는 거고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변화를 안 하겠다라고 쓴 건 아니고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는 뭐예요, 진보? 진자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나아갈 진자고, 보자는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그 보자예요, 보. 예, 보폭할 때 그 보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변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더라고요. 뭐 개념까지도 아니죠. 의미죠, 의미. 네. 그래서 사회 과목들은 정말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것,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진보는 변화를 지향하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D국부터 한번 볼게요. D국 보면 여러분 이런 모형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여론의 유형인데 D국을 보니까 네, 여기 중도 의견이 여러분 이 선을 한번 볼까요? 이 선을 딱 보니까 네, 이쪽 선이네요. 예. 이 선을 보니까 30%를 좀 넘고 40%가 좀 안 되는 이 선에 예, 중도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수, 강한 보수, 그리고 여기 진보, 강한 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D국의 상황을 보면 어떤 유형이라고 보여집니까? 중도가 30%가 조금 넘고 여기 보수랑 강한 보수가 30%가 좀 더 넘는 10%, 여기 20% 또 좀 넘으니까 30%가 좀 넘고 여기도 보시면 강한 진보가 한 10% 정도, 그리고 진보가 또 20%가 조금 넘으니까 다 합쳐보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다 골고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D국을 보면 분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아주 대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도도 그만큼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떤 하나에 치우치진 않아 있지만 분산 형태, 분산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보면 여기 D국을 한 보수, 중도, 진보가 30몇 %, 30몇 %, 30몇 %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씩. 네, 몇 % 이렇게 쓰는데.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C국을 한번 보세요. C국을 보니까 중도는 한 10% 남짓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강한 진보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10%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봤자 10%고요. 보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강한 보수가 50%, 그 다음에 그냥 보수가 한 30몇 % 정도 돼요. 그래서 이 C나라를 보면 합의형의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수 쪽으로. 보수가 대다수인 상태로. 그러면 B국을 한번 볼까요? 예, B국을 한번 보면 B국은 역시 중도는 10%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와 강한 진보. 여기도 합의형이네요. 어떤 쪽으로? 이쪽은 진보 쪽으로. 그러면 우리 A나라를 한번 봅시다. A나라를 보니까 중간 의견은 없습니다. 중간 의견은 없고요. 어느 쪽으로? 예, 여기 보수와 강한 보수가 30%, 한 35%,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진보와 강한 진보가 보니까 10%, 한 50%가 조금 안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A나라는 보면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아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 따라서 분산형의 여론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네,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유형을 우리가 정확히 분산형이다, 합의형이다 딱 이렇게 나눠버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나라의 특징적인 상황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림 읽어내실 줄 알면 충분히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조사 대상은 전체 의원 300명이 되고 질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예라고 했던 의견이 149명이고 아니요라고 했던 의견이 151명입니다. 그러면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해야 합니까에 아니라고 한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각국에서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당론 역시 소속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넘기지 말고 이대로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볼게요. 비당 의원 중 58명은 여기 58명 있네요. 58명은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라고 한 사람은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은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한 사람들 중에는 자유와 평등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겠죠. 따라서 아니다라고 한 58명을 모조리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당론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면 평등보다 자유가 중시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다. 여러분 당론을 보세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 전체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론 역시 소속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보세요, 여러분. A당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의원 50명인데 50명의 과반수는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당의 당론은 자유입니다. 위에다 쓸게요. A당의 당론은 자유. B당의 당론은 뭐겠어요? 자유 아니죠? 평등이 우선하거나 자유와 평등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하는 게 당론으로 결정될 거예요. C당은 보세요. 56대 44, 100명 중에 과반수는 자유가 우선한다라고 했으니까 당론은 자유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D당 보세요. 여기 보면 80명 중에 과반수, 자유가 우선한다라는 당론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가 더 많았는데 당론에 따라서 하면 자유가 더 우선한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론의 의미, 당론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이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고 분석해냈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맞죠. 네, 넘겨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표를 계속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여기 하나가 여기 빠졌는데 여러분 자료에는 됐죠? 남녀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별 응답자를 통해 볼 때 시민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가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네. 남여의 수는 같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1000명, 만약에 여자 1000명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2%, 다시 말하면 62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 시민단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38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보면 100명이죠. 100명. 그럼 보세요. 응답자 가운데서 응답자는 2,000명이죠. 남자 여자 합치면 2,000명 가운데서 100명. 2,000명 가운데서 100명이면 5% 맞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해내는 것 나옵니다.
또 다음 볼게요.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수능에 나왔던 글이에요. 보니까 민주사회에서의 언론 역할을 고려할 때 민주사회에서는 언론사 소유권자는 어떤 기사를 선정할지 해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론사 구성원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기사를 선정할지 그리고 어떤 해설을 붙일지 하는 것들은 구성원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보세요. 밑에 것. 언론사는 경영을 위해서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지면 하나에 뭐 몇천만 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따내와야지만 언론사가 잘 운영이 되죠.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그 기업이 니네 신문사에다 광고 안 낼 거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아주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경영진 따로, 기사를 편집하고 편성하는 진 따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보시면 언론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편집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위에 뭐였어요? 기사의 선정이나 해설의 권한은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맡기고 경영과 분리되어야 한다. 편집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에 해당이 되죠. 또 언론사의 경영권과 편집 편성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따와야 하고 그러자면 그 광고를 주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다면 비판 기사나 이런 것들은 실을 수 없게 되니까 경영 따로, 편집 편성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 이거 맞는 얘기 되고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편집 편성권의 자유, 독립에 대한 이 이해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하나 볼까요? 대중매체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그랬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 참여, 정치적 효능감, 여당 신뢰도는 어떤지, 학력에 따라서 관심 정도나 참여 정도나 뭐 이런 건 어떤지, 소득에 따라서는 어떤지 등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질 것이다. 보시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당 신뢰도가 조금 큽니다. 플러스니까 크죠. 또 정치적 효능감도 큰 편이고요. 이건 아주 작고 뭐 없고 막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고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연령에 따라서 진보적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또 일단 안 나왔고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보와 보수의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진보는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지향하는 거고 보수는 안정적인 것. 여러분 여당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여당은 집권당입니다. 여러분 집권당은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에 대한 신뢰도 등등을 보고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율이 높다. 정치적 관심이 높으면 정치 참여율이 높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 태도들 간에 둘 간의 관련성은 안 나왔습니다. 정치 참여율이 높으면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당 신뢰도가 높으면 이게 어떨 것이다. 왜냐하면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태도들을 점검한 것이지 이 둘 간의 요인들에 대한 이거 둘 간의 상관관계를 집어내는 건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여당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게 어떨 것이다 등등 정치적 관심이 어떨수록 정치 참여가 어떨 것이다. 둘 간의 관련성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표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학력은 여당 신뢰도보다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학력은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치적 관심, 여당 신뢰도 이렇게 해보면 학력이 영향력이 여당 신뢰도가 더 작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당 신뢰도보다 정치 참여와의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했는데 정치 참여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큼이고 네. 이걸 요거 보면서 하니까 그러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낮음입니다. 매우 작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관계가 누가 더 커요? 참여와 상관관계가 더 낮은 게 아니라 참여와 상관관계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다른 요인에 비해서 소득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다. 여러분 다른 요인에 비해서 바로 이 소득을 한번 보세요. 소득은 이런 것이 바로 다 정치적 태도입니다.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뭐 매우 작거나 또는 뭐 크거나 매우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득에서는요 큰 정도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보세요. 그냥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영향력이 없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인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을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연령은 정치적 관심보다는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보세요.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건 작습니다. 작은데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연령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아니 매우 작다니까요. 이거보다 이게 더 작다니까요. 더 작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요. 여러분 그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한 2페이지 정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이 여론과 언론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 개념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명확하게 하신 상태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언론은 제시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제시문은 얼마나 잘 해석해서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 요지를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여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가 나오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 분석해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표 몇 개를 어려운 표 몇 개를 선생님이 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재로 넘어갈게요. 교재로 넘어가서 111조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111쪽입니다, 여러분. 가다는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대중매체의 기능. 그림에서 가불병의 진술에 나타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2010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언론이라든가 또는 대중매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제시문을 잘 해석해내서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가를 볼게요, 여러분.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를 강화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거나 잊으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 대중매체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적극적이에요. 여기 견해는. 그래서 내가 기존 견해가 진보면 진보적인 매체들만 접하면서 그 소식들만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보수면 진보적인 매체들은 듣기 싫어하고 보수적인 매체에 그런 소식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여기 나를 볼게요.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사건이나 쟁점은 대중매체가 보도하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보도하지 않은 사건이나 쟁점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대중매체가 더 중요해요. 대중매체가 보도하면 중요해지고 보도하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요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 다 볼게요. 다는 대중매체는 어떤 사건의 원인, 결과, 해결책 등을 보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대중매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는 대중매체가 어떤 한 가지 면만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것만을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는 보도하는 것과 보도하지 않는 것. 여기서는 어떤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해서 원인이나 결과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존의 견해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가나다 지금 머릿속에 요점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죠. 갑 볼게요.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V 뉴스에서 매일 개인의 신용 위기를 보도하니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 TV 뉴스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도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나다 중에 뭐예요? 맞아. 대중매체가 보도한 사건은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맞죠?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 위기가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 성향 때문이라고만 보도해서 그렇게만 믿고 있어. 사실은 카드 회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것도 문제인데 말이야. 한 가지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입니다, 다. 여기 볼게요.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보도되지 않으니 그랬네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한 것만 얘기되고 보도 안 하면 얘기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뭐죠?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다, 나 하는 3번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굉장히 크네요. 다음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볼게요. 108조에 보니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는 누구인지, 어디서 그 조사를 의뢰했는지, 조사 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지역 일시 방법, 오차율, 응답률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무엇일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몇 시에 또 연령은 몇 살, 뭐 오차율은 얼마 막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상업주의, 선정적, 상업주의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려고 조사 지역은 어딘지, 네, 표본 오차율은 얼마인지 이거 발표하게 했을까요? 왜 이런 거 발표하게 했을까요? 정말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디서 정말 몇 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봐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어떤 정당이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열 아니고요.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의 왜곡 방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방지하려고 아니게 되겠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이런 얘기도 물론 아니죠. 공정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고 네, 그래서 왜곡이 없도록 하자. 그런 얘기 3번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넘겨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허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특정한 경우에만 해제시켜 줌으로써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일단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 하나에서 해제해주는, 허용해주는 그런 처분을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 하고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자유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제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만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회할 때도 신고제, 내가 하겠어 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제를 한다라고 하고 허가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우리 헌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허가제를 하고 있다. 안 해요. 허가제 하면 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그 취지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안 해요. 두 번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 제시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자연적 권리로 간주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연적 권리라고 하면 금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금지를 보통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연적 권리,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면 금지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보통 금지하고 있고
때때로 해제시켜주는 거니까 자연적 권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제로 하고 있는 거죠. 디귿, 언론 출판의 자유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리을,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사상과 의견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그에게 마음에 들면 해제해 줄 테니까.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론에 관한 문제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위에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표가 있고요. 여론조사표가 있고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조사를 한 거고요. 정책 보니까 직업별로 해봤고 교육 수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의형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죠? 합의형의 여론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70% 이상이, 여기 대학 이상 68%지만 거의 70% 이상이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 여러분, 학력이 높을수록, 학력이 초졸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수록, 대학 이상이 될수록 찬성 비율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조사자 수도 굉장히 많아서 이 조사자의 27.8% 하게 되면 전체로 이렇게 올라올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근로자라고 함은 사무직, 생산직을 모두 일컫습니다. 사장님이 아니고 근로자라고 함은 네 대체로 지지하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맞습니다. 5번, 직업별 의견 격차보다 교육 수준별 의견 격차가 더 큽니다. 직업별 의견 격차는 0.8%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교육 수준별 격차를 보면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한 8% 이상이 나죠. 여긴 0.8%인데 여기는 한 8% 정도 나잖아요. 8인가요? 7이죠. 7% 정도 나잖아요. 7. 네. 따라서 더 큽니다. 교육 수준별 격차가 훨씬 더 크죠. 여기는 한 0.8, 여기는 한 7%가 7.1% 정도 되니까요. 네. 여론 분포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합의형은 반영하기가 굉장히 쉽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언론의 책임입니다. 언론의 책임. 잘 제시문을 읽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내면 돼요. 예, 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서울고등법원은 S씨가 모 방송사와 앵커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보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익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허위 보도가 아니라요. 사실에 근거해서 했고 그리고 공익성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방송사와 앵커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한 거예요. 앵커는 S씨가 수임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의뢰인이 패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S씨에 대해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내용을 딱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론은 그렇게 나와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허위 보도도 아니었고 공익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한 사람을 굉장히 모욕을 줬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언론의 책임, 한 사람을, 개인을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상업적 이익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니겠고, 알 권리 얘기도 역시 아니겠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여기서 허위보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음이요.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성도 있대요. 정답 5번,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명예훼손하면 안 되겠다. 요지가 무엇인지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 하나하나들이 다 정말 그럴듯하고 좋은 선지거든요. 맞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5번 고르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행해진 결과 그 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자발적으로 지지하게 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 여러분 이거 뭐죠?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움직였다면서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사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중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한 단계 승화된 그런 추상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 여론입니다. 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오케이. 두 번째, 주로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할까? FTA 문제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문제를 중심으로.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여론이 지지하면 정당성이 높고 지지하지 않으면 낮네요. 자유로운 소통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지배층의 의견입니다. 오늘날 여론을 우리 사회 지배층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해서 영향도 받고 정치적 상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또 여론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대중매체의 기능이에요. 대중매체의 기능 제시문 나왔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매일 정치적 쟁점과 국민의 관심사가 보도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의 선행과 관련된 보도를 접한 사람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좋아? 긍정적인 사회 가치를 배워요. 또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정치 정보나 문제점을 또 접함으로써 정책이나 또는 지도자에 대한 입장을 또 정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보를 막 듣습니다. 정보를 막 들어요. 그래서 가치도 배울 수 있고 정책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내 입장도 가지게 되고, 뭡니까 여러분?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해 간다. 지금 여기서 주도적인 게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주도하는 게 나와요? 분명히 정답은 2번입니다. 대중매체가 사람들을 정치사회화, 정치 교육시켜요. 정책이 뭔지, 지도자의 입장도 이제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따라서 여러분 정답 2번 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정치 지도자에게 전달한다.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모두 맞는 얘기가 되는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시문을 읽어내면서 그래서 여기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라고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정립하고 여기 다가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린 대로 막 빠져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7문제 풀어보고 또 헌법의 기본 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